1887년 4월 5일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의 작은 농가. 봄 햇살이 마당에 우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7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한 손에는 차가운 물이 쏟아졌고 다른 손에는 21살의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5글자를 천천히 적어 넣었습니다. WATER. 그 순간 소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펌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 같은 5글자를 정확히 다시 그렸습니다. 5년간의 어둠과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렌 켈러. 그녀를 가르친 사람은 앤 설리번. 두 사람은 그날부터 49년을 함께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엘라베마의 부유한 면화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서는 남북전쟁 참전 용사이자 신문 편집장이었고 어머니 케이트는 23살의 젊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헬렌은 정상적이고 영민한 아기였습니다. 6개월 무렵 어머니의 차 소리에 반응하며 옹알이를 했고 첫돌 무렵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흰 9개월 무렵 처음으로 분명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19년간 잃을 단어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1882년 2월 헬렌이 한 9개월 되던 그 겨울 그녀는 갑자기 심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뇌막염 또는 성홍열로 추정됩니다.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열이 내린 뒤 어머니가 헬렌의 눈앞에 손을 흔들었을 때 헬렌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흔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말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1살 반의 아기는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 던져졌고 그 뒤 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성장하면서 헬렌은 자신만의 단순한 손짓을 60개 정도 만들어 가족과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끄덕이면 예, 흔들면 아니요, 잡아당기면 따라와.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은 폭력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의 접시 사이를 돌아다니며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던졌습니다. 부모는 동정심에 헬렌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헬렌을 야수처럼 여겼고 어떤 의사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헬렌의 어린 사촌은 그녀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86년 어머니 케이트는 찰스 디킨스의 책 미국 기행에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학교에서 맹농인 여성 로라 브리지먼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케이트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우리 헬렌도 어쩌면. 켈러 부부는 전국을 돌며 전문가를 찾았고 결국 워싱턴에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그 사람.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청각장애인이었기에 벨은 평생 농인 교육에 깊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벨은 헬렌을 무릎에 앉히고 시계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한 학교를 추천했습니다. 보스턴의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 퍼킨스 학교의 교장 아나니오스 박사는 켈러 부부의 편지를 받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막 졸업한 21살의 앤 설리번. 1887년 3월 3일 보스턴에서 출발한 기차가 사흘 만에 터스컨비아 역에 도착했습니다. 앤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짙은 안경 너머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앤 자신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66년 매사추세츠의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앤은 5살의 트라코마라는 전염성 안질환으로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곧 가족을 버렸습니다. 10살의 앤은 동생 지미와 함께 매사추세츠 주립 빈민원에 보내졌습니다. 테우크스버리 빈민원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동, 정신질환자, 노인, 매춘부들이 한 건물에 수용된 끔찍한 환경, 굶주림과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앤이 도착한 지 단 3개월 만에 동생 지미가 결핵으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앤은 지미의 시신 옆에서 밤새 울었고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 4년을 빈민원에서 보낸 어느 날 매사추세츠 주의회 조사관들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앤은 그들의 발소리를 따라 달려가 외쳤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4살의 앤은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했고 여러 차례 수술로 시력을 일부 회복한 뒤 1886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앤이 켈러 농장에 도착한 첫날 헬렌은 세 사람의 가방을 뒤졌고 옷을 끄집어내 던졌습니다.
식사 시간엔 앤의 접시에서 음식을 손으로 빼앗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앤은 헬렌이 자기 접시에서 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헬렌은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고 가족들은 항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식당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오전 내내 둘만의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의자가 날고 접시가 깨지고 앤은 맞고 또 맞았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헬렌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자기 접시로 식사를 마쳤고 자기 그릇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앤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이 아이의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 앤은 가족의 동정과 응석이 헬렌의 학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본 농가에서 약 200m 떨어진 정원의 작은 별채에서 헬렌과 단둘이 2주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켈러 부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앤은 헬렌의 손바닥에 끊임없이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인형을 쥐어주며 DOLL, 컵을 만지게 하며 CUP, 케이크를 입에 넣어주며 CAKE, 매일 수백 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헬렌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헬렌에게 그것은 그저 손바닥의 패턴일 뿐 단어와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다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별채로 옮긴 지 한 달째 되던 1887년 4월 5일 아침, 앤은 헬렌의 손을 잡고 정원의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헬렌의 한 손을 펌프 출구 아래에 놓고 펌프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헬렌의 손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앤은 헬렌의 다른 손바닥에 천천히 5글자를 적었습니다. W, A, T, E, R. 그 순간 헬렌이 멈췄습니다. 손바닥의 패턴과 손에 닿는 시원한 액체 사이의 연결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일어났습니다. 헬렌은 자기 손바닥에 천천히 다시 적었습니다. W, A, T, E, R. 그리고 펌프를 가리키며 이름을 요구했습니다. 펌프, 땅을 두드리며 다른 단어를 요구했습니다. 그라운드, 옆에 격자를 만지며 트렐리스, 마침내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자기 자신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가 끝날 때까지 헬렌은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헬렌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앤 설리번에게. 그날 앤은 보스턴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헬렌의 영혼이 마침내 그 어둠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헬렌은 6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학습 속도는 모든 교육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언어를 습득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 단어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한 인간의 우주를 열었습니다. 단어를 알게 된 뒤 헬렌의 학습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1888년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 10살 때 헬렌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보스턴의 호러스만 학교에서 사라 풀러 선생에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생의 입과 목, 코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끼며 발음을 흉내냈습니다. 처음 헬렌이 또렷한 문장을 말했을 때 그녀는 외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닙니다. 1900년 헬렌은 마침내 라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하버드의 부속여대였습니다. 모든 강의를 앤이 헬렌의 손바닥에 손가락 글자로 통역했습니다. 매일 모든 수업 4년간. 1904년 헬렌은 시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등 졸업이었습니다. 헬렌의 자서전 내 인생의 이야기는 1903년 그녀가 22살일 때 출판되어 5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평생 그녀는 12권의 책을 쓰고 475회 이상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헬렌이 말하면 앤이, 나중에는 폴리 톰슨이 청중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헬렌은 단순한 영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행동가였습니다. 1909년 미국 사회당에 입당했고 1920년에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운동, 노동자 권리 옹호, 핵무기 반대, 소수인종 인권운동에 평생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그로버 클리블랜드부터 린든 존슨까지 미국 대통령 12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그녀에게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이 7살일 때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고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4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사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자매이자 동료이자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무자비했습니다. 앤의 시력은 점점 더 나빠졌고 1935년엔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1936년 10월 20일, 앤은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렌이 그녀의 침대 옆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앤의 마지막 말은 짧지만 영원했습니다. 헬렌, 미안해. 너를 두고 가야 해서. 헬렌은 그날 56살이었습니다. 그 뒤 32년을 더 살았지만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이 떠난 뒤 나는 매일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다른 자아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1968년 6월 1일 87살로 코네티컷의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32년 전 그녀의 손을 잡고 떠난 앤 설리번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헬렌이 자주 인용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1887년 4월 5일 우물가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차가운 물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준 한 여자가 있었기에 그 만남은 이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두 여자. 그들이 만든 것은 세상이 본 어떤 빛보다도 밝았습니다.